제가 데이트 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한테 몸캠 피싱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시 저는 상대방이 화질이 안 좋다고 영상 개선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서 준 파일을 깔았는데요. 상대방이 돈을 요구하길래 5일 전에 100만 원을 보냈고 5일 내내 연락이 없어서 이제는 끝났나 보다 하고 차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희 지인에게 제 몸캠 피싱 영상이 전송이 된 걸 확인하게 됐는데요. 차단을 풀어서 다시 돈을 줘서 해결을 봐야 하는 건지 정말 속이 터질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상담자분의 일단은 동영상이 촬영됐고 그 부분이 이제 그 지인에게 실제로 전송까지 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저도 이런 상담을 참 많이 요새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부분 이제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사춘기 소년부터 주로 이제 남성들이 많죠. 네. 또는 사회생활을 별로 하지 않은 젊은 남성, 사회생활을 그쵸. 초년병의 젊은 남성들이 주로 당하는 아주 되게 극악스러운 대단히 안 좋은 범죄죠. 그래서 젊은 남성들이 많이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혹시 몸캠 피싱을 당하고 연락처를 그쪽에다가 피싱 당해서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일체 반응하지 않고 차단하는 것이, 그리고 연락하지도 않고 연락받지도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조치입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사실 변호사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굉장히 좀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이런 모르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어떤 주는 이렇게 파일을 보내주게 되면 그걸 깔게 되면 사실 내 핸드폰에 있는 정보가 다 고스란히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상담자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을 한번 건네셨어요. 5일 전에 100만 원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차단을 하셨어요. 상담자분께서 정말 너무나 절박하다 보니까 차단을 풀고 다시 대화를 하면서 사실은 좀 돈을 더 줘야 되나라는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사실 이런 그 범죄자들의 심리는 뭐냐면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왜냐하면 몸캠 피싱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렇죠. 협박을 하는 가운데 돈이 일단 입금된 사람은 지속적으로 또 협박을 해요.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인정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 사람한테 목표한 돈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만하자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 돈을 준 사람에게는 계속적으로 협박을 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해봤기 때문에 특히 약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이쪽에 어떻게 대응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이런 노하우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대화로 합리적으로 뭘 풀어서 어느 정도 입금하면 이걸 돈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설사 그 사람들이 유포를 한다 하더라도 돈을 전혀 지급하지 말아야 되고 혹시 이렇게 이분이 협박을 받는 이유도 1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죠.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일단 그런 일이 있을 때 끊어버리면 한두 군데 유포는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도 돈이 나올 곳을 중심으로 다시 그 어떤 구체적인 범행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몸캠 피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지급하지 않고 지인들에게는 이런 혹시 영상이 오면 그 삭제하라고 하고 이런 문자를 보내면 사실은 초동 단계에서 돈을 지급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쨌든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건데요. 어쨌건 지금이라도 연락해 돈을 주면 유포하지 않지 않을까, 이건 대단히 순진한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절대 일체 연락을 하지 말고 연락조차 하면 안 됩니다. 연락하면 계속 여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도 하지 않고 돈은 절대 송금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뤄진 경과들을 종합해서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람들과 뭔가 내가 협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런 몸캠 피싱이 워낙 기승을 부리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실제로 범죄가 일어나도 이 실제로 협박을 한다라든지 이걸 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을 이렇게 건넨 이 범죄자들을 실질적으로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그럴 걸까요? 일단은 대부분 이런 몸캠 피싱을 하는 사람들의 상대방은 외국에 있습니다. 주범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그 온라인에서 그
캠코더를 이용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한국에 굳이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받는 통장은 대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추금하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비트코인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인출책을 국내에 둔다 하더라도 인출책은 그야말로 잠시 연락해가지고 뭐 고액 알바 이런 식으로 연락해서 하는 사람들 고 인출해가지고 송금만 하게 하는 이런 형태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거되는 경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하실 점이 몽캠피싱도 그렇고 뭐 출장 마사지 사기도 그렇고 사회생활이 적은 남성들, 성적 호기심이 많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려고 해봐야 그 사람들은 수천 명, 수만 명과 대화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협박하고 어떻게 하면 약한 골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대화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상담자분께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100만 원을 건네신 상황인데 이 돈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대방 지금 협박범을 잡게 되면 그러면 어떤 그 사람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금전적으로 재산이 있으면 당연히 강제입증도 가능하겠죠. 근데 대부분 자기 명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어떤 형사처벌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고요. 그것이 주범, 이 몽캠피싱의 주범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은 그냥 여러 사람으로 이렇게 분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범을 못 잡는다 하더라도 인출책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실제로 또 이런 경우는 통상의 어떤 협박, 공갈범이나 사기범과 다르게 아주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합의를 해서 합의금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체포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네. 지금까지 100만 원 손해부분들은 좀 배상받지 못할 가능성이 일단 많습니다. 그렇지만 추가로 더 금액을 지급해서 이 여러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100만 원이지만 어떤 사람은 뭐 몇 천만 원 결국은 그렇죠. 대출까지 받아서 8천, 9천 이렇게 하다가 또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막 돈을 빌려서 하다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날 걸 걱정해서 뭐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참 그 아주 해악이 무척 커요.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추가로 송금은 안 되겠습니다. 네, 상담자분도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절대로 뭐 다시 차단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본다라든지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고 일단은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는 것부터 지금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